저번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이항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좀 잘 풀어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갖도록 할게요. 일단 41페이지의 필수학위 문제에서 질문 있나요? 93번이요. 이게 41페이지. 자, 2x 플러스 x의 n제곱분의 1의 9제곱 2x 플러스 x의 n제곱분의 1 이거의 9제곱의 전개식에서 x분의 1의 항이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일반항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n번 이게 n번째 항이다 라고 뭐 봤을 때 9c r 곱하기 2x의 r제곱 곱하기 x의 n제곱분의 1에 9-r제곱 이렇게 항들이 아랫값에 0부터 9까지 대입했을 때 나온 항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럼 이것 계산했을 때 문제에서는 이제 그 x분의 1의 항이 존재하기 위한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9CR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들을 전개해보니 제가 이걸 일단 9CR 곱하기 2의 r제곱 곱하기 x의 r제곱이 되고 x의 n제곱분의 1의 9-r제곱의 경우에는 x의 9n 마이너스 nr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걸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9c r 곱하기 2의 r제곱 곱하기 x의 r제곱에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이기 때문에 x의 nr-9 n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 미시 같은 지수의 곱은 위의 지수의 합입니다. 따라서 이거 9c r 곱하기 2의 r제곱에다가 x의 r하고 nr-9n을 더해준 r 플러스 nr-9n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런데 얘가 과연 x분의 1이 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야. x분의 1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r 플러스 nr-9n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가능한 자연수 n과 r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물어본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r로 묶으면 1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아이씨, 잠시만요. CR R 9-R N 여기 이제 문자가 여기 N이 쓰여져 있고 9-R 이렇게 곱하면은 좀 계산하기가 조금 뭐 그건 상관없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바로 R 플러스 N R 마이너스 9N의 값이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과 R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적절한 항끼리 이게 둘 다 자연수라는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나는 이걸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게 존재한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n으로 묶었을 때 이게 r-9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r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9를 추가로 더하도록 할게. 그런데 마이너스 9는 원래 없었던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9를 더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r-9 여기도 r-9가 있으니까 r-9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1까지의 곱이 마이너스 10을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r-9와 n 플러스 1은
둘 다 정수일 거야. 그러면 정수와 정수의 곱이 마이너스 10이 되게 하는 순서상 n, r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이 마이너스를 내가 이렇게 좀 양변에 곱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볼게요. 9-r 곱하기 n 플러스 1이 플러스 10이다. 이를 만족하는 가능한 자연수 n의 값들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n 플러스 1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0의 약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의 약수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자연수 n의 값들을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10의 약수가 된다는 것은 이게 1, 2, 5, 10 일단 가능한 숫자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숫자들을 보면 n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경우 그럼 뭐야? n이 0이 돼야 돼. 근데 애초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 n은 자연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1이 되는 자연수 n의 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n이 2가 되는 경우에 가능한 n의 값은 플러스 1이 되고 n 플러스 1이 5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은 4, n 플러스 1이 10이 되는 자연수 n의 값은 9가 될 거야. 그로 인해서 가능한 자연수 n의 값들의 합은 바로 14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아니 고개를 그래서 93번의 답이 14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수학 공부를 한 친구들은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다른 경우 우리는 그 미지수의 순서상을 구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거기 문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미지수는 자연수이거나 정수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5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미지수가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순서상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 순서상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1,4, 2,3, 3,2, 4,1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연수가 이제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더라도 순서상의 해를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를 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항으로 전개되었을 때 나오는 x의 개수 r 플러스 nr 마이너스 9n이 이게 마이너스 1을 만족시켜야만 x값이 존재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 개의 정수의 곱의 형태로 식을 변형시킨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순서상 n,r을 쫙 구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나오는 n 플러스 1의 값이 10의 약수였겠구나.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일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여야 되겠죠. 왜? n 플러스 1은 필연적으로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해야 플러스 10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n 플러스 1이 자연수, 다시 말해 10의 약수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을 전부 구해보려고 봤더니 가능한 n의 값은 바로 0, 1, 4, 9였는데 애초에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자연수 n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을 제외한 1, 4, 9 이렇게 세 개가 바로 가능한 자연수 n이 될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 문제의 답은 n들의 총합 14가 된다. 이렇게 93번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혹시 다른 문제 중에서는 질문이 있었나요? 90번이랑 91번이요? 그러면 90번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금방 x분의 a예요. 나 이거 7이라고 적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할게요. 7cn 곱하기 x의 n제곱에 마이너스 x분의 a의 7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했고 얘를 이제 x의 n제곱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의 7 마이너스 n제곱을 이걸 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볼 수 있어. 7cn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a제곱을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낼게요. 7 마이너스 n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x의 n제곱에다가 x분의 1의 7 마이너스 n제곱은 x의 n 마이너스 7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했을 때 나온 식이 바로 마이너스 a의 7 마이너스 n제곱에다가
xn제곱과 xn-7제곱을 곱하면 x의 2m-7제곱이에요. 그러면 다시 x의 개수는 n에다가 4를 집어넣어 주었을 때 이게 x의 1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 줘 나온 식인 7c4 곱하기 마이너스 a의 7-4제곱인 세제곱. 이게 바로 x의 개수가 될 거야. 그리고 x 5제곱의 개수를 또 물어보았잖아. x 5제곱의 개수는 바로 여기에다가 6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었죠. n이 6. 6을 집어넣었을 때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열이 되는가 봤더니 7c6 곱하기 마이너스 a의 7-6이기 때문에 1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계산해서 얻은 결과가 결국 7c6이 7이고요. 7에다 마이너스 a를 곱해준 마이너스 7a가 바로 x 5제곱의 개수가 돼요. 자, 그러고 x의 개수는 7c4는요. 7c3이랑 같죠?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준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인 그냥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이렇게 표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 2가 약분이 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35의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바로 뭐다? x의 개수다. 근데 문제에서 x 5제곱 개수의 20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0을 곱해준 마이너스 140a가 이렇게 35의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a에 관한 관계식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5 여기 140은 이렇게 약분이 되면은 이게 4, 5, 20, 4, 3, 12, 4로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랑 같을 것이며 결론적으로 a의 세제곱이 4a예요. 그러면 당연히 a 제곱이 2가 되고 우리가 a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a의 값은 플러스 2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90번 문제의 답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번이었나요? 질문이? 91번 문제 3 플러스 x의 4제곱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x의 세제곱 1 마이너스 x제곱의 세제곱. 자, 이거를 정계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x 4제곱의 개수.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차수는 몇 차 항이 가능한가 봤더니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까지가 3 플러스 x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의 차수가 될 거야. 그리고 1 마이너스 x 제곱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는 이게 짝수 차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0차, 2차, 4차, 6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적는다면 0차, 2차, 4차, 6차 이렇게 3개의 항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차수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와 여기서 하나를 곱했을 때 x의 4제곱이 되려면 우리는 이걸 연결지어야 돼. 어떻게? 4차와 상수항이 곱해지거나 아니면 3차는 1차와 곱해져야 이게 4제곱이 되는데 없고요. 2차와 2차가 곱해지거나 아니면 0차와 4차 항이 곱해져야만 이거를 전개했을 때 4차 항의 개수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전개해서 나온 개수들의 합이 바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온 x의 4차항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3 플러스 x의 4제곱에서 자 4차항을 뽑아내면 뭐예요? 4c 4에다가 x의 4제곱에 3의 0제곱이 돼요. 이게 이제 왼쪽에 쓰여져 있는 이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온 4차항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1 마이너스 x제곱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상수항은 3c 0 곱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의 0제곱이 될 거야. 지금 이거 이해돼요? 그럼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은 바로 4차와 0차를 곱하니까 전개해서 나온 4차항이 되겠지요. 그러면 4c4는 1이고요. 3의 0제곱은 이거 1이기 때문에 x 4제곱에다가 3c0 1이고요. 맞죠?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의 0제곱도 1이기 때문에 4의 4제곱 곱하기 1이야 그냥. 그럼 x의 4제곱 항이 한 개가 나온다. 전개했을 때. 두 번째, 여기에서 2차 항과 여기에서 2차 항을 뽑아내서 둘을 곱해가지고 4차 항을 또 만들어낼 거야. 3 플러스 x의 4제곱을 2차 항은 4c2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3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 바로 4차 항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의 1-x제곱에서의 2차 항의 경우에는 x제곱을 한 번만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3c2에다가 이걸 기준으로 했다면 저는 3c1이라고 할게요. 3c1에다가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의 1제곱이라고 써주면 이게 2차 항이 되겠죠. 그럼 여기 2차항, 여기 2차항을 곱하면 4차항이 될 거야.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보면 4c가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잖아. 그럼 약분하면 6 곱하기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러면 54x제곱에다가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3x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얻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3하고 54를 곱해준 마이너스 162의 x의 4제곱이 바로 이걸 전개해서 나온 두 번째 4차 항이 될 거야.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상수항을 뽑아내고 여기에서 4차항을 뽑아내서 둘을 곱하더라도 이게 전개했을 때 또 4차항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상수항은 3의 4제곱이야. 그리고 여기에서의 4차항은 x제곱을 2번 곱한 거이기 때문에 3 컨비네이션 2에다가 1을 한 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을 2번 곱해준 항이 될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x 4제곱이 될 거고 여기 앞에 3c는 3이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3x의 4제곱에다가 3의 4제곱을 곱하면 이게 81이라서 바로 243x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온 항들을 전부 더해주면은 그게 바로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온 4차항의 개수가 되겠지. 243 여기에다 마이너스 162에다가 맨 처음에 구했던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얘네들을 더하면 244에서 16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 4, 82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91번의 4차항의 개수의 정답은 82가 되겠습니다. 이 항계수의 성질을 단원해서 46페이지에 98번부터 103번까지 중에 103번은 답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가 잘못됐거든. 이거는 190으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풀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121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103번 문제를 보니까 12의 20제곱. 자, 이거를 교재에는 190이라고 써 있는데 190으로는 계산을 못 해요. 121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제 문제가 이렇게 조정이 되면 상당히 합리적인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12의 20제곱을 갑자기 생뚱맞게 121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숫자를 보는 시야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12의 20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11 플러스 1의 20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형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항 정리의 식의 형태로 얘를 분류를 하자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20c 0 곱하기 11의 20제곱 어서 오십시오. 더하기 20c 1의 11의 19제곱 더하기 20c 2의 11의 18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20c 19의 11 18까지 할게요. 18의 11의 2제곱 20c 19의 11 플러스 20c 20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12의 20제곱의 경우. 그런데
여기 121 같은 경우에는 잘 보니까 이게 뭐예요? 11의 제곱입니다. 11의 제곱이야. 그러면 결국에 이걸 이항 정리했을 때 이거 1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11의 제곱이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나누어 떨어져요. 어디까지? 20C 18의 11의 제곱까지가 전부 11로 나누어 떨어지고 결국에 남은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얘를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0C 19가 20이죠. 20 곱하기 11에다가 20C 20은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21이에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은 221을 121로 나누었을 때 1, 121, 100. 자, 100은 121보다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121로 바꾸었을 때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은 10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48페이지의 109번 문제를 보니까 1-x 플러스 2x 제곱 1-x 플러스 2x 제곱에다가 3x 플러스 x분의 1의 4제곱.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x제곱의 개수. 여기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왼쪽에 쓰여져 있는 다항식은요. 바로 2차 항과 1차 항과 그리고 상수항, 0차 항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식 중에서 2차 항과는 상수항이 곱해야 x제곱의 항이 나올 거고 1차 항, 1차 항 그리고 여기 상수항과 2차 항이 곱해져야만 바로 x제곱의 항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숫자들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가 봤더니 이거는 이게 x가 이렇게 이제 3x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에 역수가 쓰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3x가 4번 곱해지면 4차 항이 돼요. 그런데 3x가 3번, x분의 1이 한 번 곱해지게 되면 이게 3차 x의 마이너스 1차잖아. 그래서 뭐예요? 2차 항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하면 상수항이 나오게 되고 이거 하나, 이거 3개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2차 항이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이거 4개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4차 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했을 때 x 4제곱의 개수가 나오게끔 세팅이 되려면 바로 2차 항과 상수항이 곱해지거나 1차 항과 1차 항이 곱해져야 되는데 얘를 전개했을 때 1차 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x의 제곱 차수가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바로 상수항과 2차 항을 곱했을 때 나온 항의 합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의 항이 되고 그 앞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2차 항은 2x제곱이었어. 2x제곱이었고 여기에서 상수항이 나오려면 3x가 2번, x분의 1이 2번 곱해져야 돼. 그러면 4c2에다가 3x의 제곱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 이걸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둘을 곱했을 때 나온 항이 바로 x제곱의 항이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 여기에서의 상수항은 플러스 1이었고요. 여기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2차 항이 나오려면 3x가 3번, x분의 1이 한 번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4c3에다가 3x가 3번, x분의 1이 한 번 곱해져서 얘를 전개해서 나온 항이 또 두 번째 x제곱의 항이 될 거야. 그럼 이거랑 이거를 계산해서 더해준 게 바로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나온 x제곱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구해보니까 4c가 6이란 말이야. 아예 이렇게 할게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싹싹 약분이 되어서 6이란 말이야. 여기에다가 3x의 전체 제곱은 9x제곱이 되고 여기에다 x제곱을 곱해가지고 x제곱이 소거가 되니까 결국에 9, 6에 54가 돼요. 이걸 계산하니까 54에다가 2x제곱을 곱하니까 108x제곱이 전개에서 나온 첫 번째 2차 항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항을 구해보려고 봤더니 4c3은 4예요.
3x의 세제곱은 27의 x 세제곱에다가 x분의 1을 곱하니까 x가 하나가 없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4와 27을 곱하면 108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온 109번 문제의 답은 이 둘을 더해야 되겠지. 216이 바로 x제곱의 개수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으며 109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괜찮았나요? 여러분들이 아직 만약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기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다가 만약에 또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풀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이제 제가 다 풀어 드릴 테니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49페이지에 110번부터 115번까지 중에 질문 있어요? 115번이요. 115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P가 소수일 때 일단은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자. P가 소수.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자연수. 다시 말해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죠. x 플러스 x분의 p의 n제곱. x 플러스 x분의 p의 n제곱.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160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걸 상수항이 160. 그랬을 때 두수 n하고 p의 곱 np의 값이 얼마인가를 물어보았네. 일단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상수항이 나오려면 x의 항과 x분의 p의 항이 곱해진 개수가 똑같아야 돼.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여기 n이 무조건 짝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얘가 홀수면은 x하고 x분의 p가 이렇게 개수가 같게 곱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n은 짝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nc 이거의 절반 2분의 n이 되겠죠. 2분의 n 곱하기 x의 2분의 n제곱 곱하기 x분의 p의 2분의 n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가 x의 2분의 n제곱과 이거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n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없어지게 될 거고 남은 숫자들만 정리했더니 nc 2분의 n 여기에다가 p의 2분의 n제곱이 뭐다? 16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수를 정리할 수 있어요. 상수항을 정리해가지고 나온 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하고 그 다음에 소수 p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16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160 뭐예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의 5제곱 곱하기 5라고 나올 수 있겠지. 16에다가 10을 곱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nc 2분의 n에다가 p의 2분의 n제곱. 근데 n은 내가 짝수라고 했어요. n은 짝수. 그럼 필연적으로 2분의 n도 짝수일 거야. 그리고 p는 소수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수는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자연수의 n제곱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가능한 p의 값은 일단은 2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겠다. 왜? 소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좀 추려볼 수 있는 이제 숫자의 배열을 좀 가져보면은 문제에서는 그냥 이제 p하고 n의 값을 따로따로 구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거를 p가 2인 경우로 먼저 따져보도록 할게. p가 2면 이제 그때 가능한 n의 값은 10이 될 거란 말이야. n이 10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단 n을 1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계산이 조금 불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보자고. P를 먼저 대입하고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좀 n의 값이 얘가 조금 문제잖아. nc 2분의 n의 값을 우리가 좀 수치화시키고 싶은데 이게 nc 2분의 n 아이 잠깐 계속 눈에 밟혀가지고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이는데? NC 2분의 N 2분의 N 2분의 N NCR 우리가 NCR의 경우에는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제가 NC 2분의 N을 좀 이렇게 r 대신에 2분의 N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뭔가 숫자가 막 뭐 지저분해 보이지만 애초에 전제 조건이 n은 짝수였어요.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n에다가 2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가능한 숫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야. n이 2일 때 n이 2면 이게 1, 1, 그 다음에 2 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이게 2가 돼요. 자, 그런데 얘가 2가 되었다고 하자. 다시 말해 이 숫자가 2야.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으면 뭐예요? 그냥 p의 1제곱이야. 그러면 160이라는 숫자가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n이 4이면 n 대신에 4를 집어넣으니까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이 돼요. 그러면 이게 약분을 해서 4 곱하기 3 이렇게 된 다음에 또 2가 추가로 약분이 되면 6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n이 4면 6 곱하기 p에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p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160이 될 수 있는 p의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n이 이번에는 얼마일 때? 6일 때를 볼게요. n이 6이면 여기에다 6을 집어넣으니까 6시 3 곱하기 p의 세제곱인데 얘가 가능한 160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는 소수 p가 있는가를 봤더니 6시 3은 6 곱하기 5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거잖아. 이렇게 나누어지고 5, 3, 15가 되겠죠. 5, 3, 15래. 5, 4죠. 5, 4, 20이 되겠죠. 그럼 20 곱하기 p의 세제곱이 160을 만족시키는 소수 p의 값이 있는가 봤더니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능한 p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p의 세제곱은 8이구나. 근데 p는 소수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p가 플러스 2라는 거 구했고요. 앞서서 n의 값의 경우에는 6이라는 것까지 구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n과 p의 곱을 물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2가 답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115번 문제의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있었고 팩토리얼이라는 건 자체가 이게 약분이 되는 개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보면서 그 식의 개수가 어떻게 나온지를 구분하고 비교해가면서 n의 값이 6이고 p의 값이 2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문제는 또 질문 없나요? 114번 말씀이실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아침이라 피곤해요?
114번 문제를 보니까 10C0 플러스 2 곱하기 10C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10C2 플러스 쭉 나열했을 때 2의 10제곱 곱하기 10C10. 자, 이거의 값은 얼마냐? 이게 사실 이항정리의 그 시계 프레임이 아직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이걸 이렇게 물어볼게요. A 플러스 B에 10제곱을 전개할게. 내가 일부러 여기 숫자 10을 여기에다가 맞추려고 이렇게 10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온 항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자, 이게 10C 0에 A의 10제곱, B의 0제곱. 그 다음 번째 항이 10C 1에 A의 9제곱, B의 1제곱. 그 다음 번째 항은 10C 2에 A의 8제곱,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열했을 때 나오는 맨 마지막 번째 항과 이제 마지막 번째 항까지 정리를 하니까 10C9에 A의 1제곱에 B의 9제곱이 되고 10C10에 A의 0제곱, B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거와 비교해보자. 나는 이 위에 거의 여기 아래에 주어져 있는 식에서 A와 B가 각각 자연수 누구였을 때 위에 있는 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 10C0은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A가 10제곱인데 A가 1이라면은 B의 0제곱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항을 보니까 이게 한 번 2가 곱해져 있고 세 번째 항은 2가 2번 곱해져 있고 쭉 나열해서 맨 마지막 번째 항은 2가 10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B의 0제곱이 1이라고 했지만 여기 B가 2의 0제곱이어도 1이겠죠. 그리고 얘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이게 2가 한 번 쭉 해서 맨 마지막 번째 항은 보니까 2의 10제곱이 10C 10하고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되겠구나. 다시 말해 A가 1이었고 B가 2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었을 때 전개된 식이 바로 위에 주어져 있는 이항정리에 의한 식과 동일하다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었고, A와 B에다 각각 1하고 2를 집어넣어준 문제의 답은 3의 10제곱이겠구나. 이렇게 114번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여기는 이제 괜찮으신가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50페이지에 116번부터 121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나요? 119번이요. 풀어온 거 맞아? 지금 질문이 없는 게 보니까 이거를 뭐 능숙하게 잘 풀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질문할 가치가 없어요인지, 아니면 아직 안 풀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보고 있다 질문해보도록 할게요 인지 좀 이제 나중에라도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방금 이제 얘기가 나온 119번 문제까지 풀고 11시, 12시 119번. 그리고 이제 문제 풀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오늘 설명하게 될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저번 수업 시간보다 훨씬 가볍고 쉬운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다시 설명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라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좀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교재 앞부분에 좀 미흡하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나 좀 미흡한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다져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러면 119번 문제를 볼게요. 집합 A가 있는데 A를 구성하는 원소가 A1부터 A100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어. A1, A2 쭉 나열해가지고 A100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원소의 개수가 홀수. 원소의 개수가 홀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분집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 100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돼? 한 개를 뽑으면 우리가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이 될 거야. 100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A1, A2, A3 이렇게 해서 A100까지 100개잖아. 그리고 뭐예요? 홀수라는 것은 뭐예요? 3개를 뽑아도 하나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10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야. 100C3.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100개 중에서 5개를 뽑아도 홀수개인 부분집합이 개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맨 마지막 번째 항이 100C 99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전부 더하게 되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집합 A에 홀수의 원소의 개수를 가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려고 봤더니만 우리가 이항 정리의 식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제가 좀 몇 개 적어보자면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쭉 나열해가지고 NCN까지의 합이 결국에 뭐예요? 1 플러스 1에 n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앞에 쓰여져 있는 개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2의 n제곱이랑 같다고 했어. 이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이렇게 짝수 번째 항들끼리의 합은 바로 NC1 더하기 NC3 더하기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항들끼리의 합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얘네들과 얘네들을 전부 더한 게 2의 n제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2의 n-1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거를 지금 의미하겠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잖아.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은 뭐야? 2의 100-1제곱이다 해서 2의 99제곱이 바로 문제의 답이겠죠. 그래서 119번 문제의 답은 2의 99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말한 공식이 우리가 이항정리 공식에서 내가 저번 시간에 꼭 외우라고 했던 공식이었죠. 여기 47페이지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한 게 바로 3번 내용이 되겠지. 홀수 번째 한끼리의 합은 2의 n-1제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n에다 100을 집어넣어준 2의 99제곱이 이렇게 홀수계의 원소의 개수들의 이제 합 이렇게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 푸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거를 저는 풀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항 정리에 대한 개념이 빠삭한 친구들이 좀 식의 형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117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물어볼게요. 117번에 자 x 더하기 1의 제곱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항 정리를 가지고 2C0의 x의 제곱 더하기 2C1의 x 더하기 2C2의 1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x 더하기 1의 제곱을 한 번 더 곱하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반대로 내가 여기다가 2C2 x제곱 더하기 2C1의 x 더하기 2C0의 1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선생님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둘을 곱했어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했습니다. 곱했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하면
x 플러스 1의 4제곱이 좌변이 될 거고 우변에 있는 식을 곱할 거면 바로 항이 이렇게 3개잖아. 여기도 항이 이렇게 3개잖아. 그럼 이걸 막 곱했을 때 9개의 항으로 열거되어질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일부러 여기 개수를 여기는 NCR이라고 했고 여기는 NCN-R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X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X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하려고 X제곱이라고 정정. X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 X제곱항이랑 상수항을 곱한 게 바로 X제곱항이 나오게 되겠지. 전개를 했을 때.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C형이 2번 곱해졌어. 이렇게. 그리고 1차항과 1차항을 곱하니까 이 C1이 또 2번 곱해졌어. 상수항과 2차항을 곱한 이 C2가 또 2번 곱해진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더해준 이게 뭐가 되냐면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돼요.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을 얘랑 얘를 곱했을 때 X제곱의 개수의 값을 구했더니 이 C형의 제곱부터 이 C의 제곱까지 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의 4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는 뭐야? 4C2예요. 4C2의 1의 제곱. 이거잖아. 이거랑 뭐랑 같아? 얘랑 같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걸 이해를 했다면 관련된 문제를 여기에 맥락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117번에 50C0의 제곱 플러스 50C1의 제곱 쭉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했는가 봤더니 50C 50의 제곱. 자, 이걸 계산했을 때 나온 식을 NCR의 꼴로 나타내라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우리는 이렇게 좀 여기 관점으로 보자면 x 더하기 1의 50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x 더하기 1의 50제곱을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했을 때 여기는 50C 0 x의 50제곱 플러스 50C 이게 40 멍청이 1의 x의 49제곱 플러스 50C 2의 x의 48제곱 쭉 나열해서 맨 마지막 번째 항은 50C 50의 x의 0제곱이 되겠죠. 아래 있는 식도 똑같이 나열을 하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내가 여기를 50C 50이라고 쓰지 말고 50C 0이라 쓰지 말고 50C 50이라고 쓸게요. 50C 50의 x의 50제곱 더하기 50C 49의 x의 49제곱 더하기 50C 48의 x의 48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때 맨 마지막 번째 항은 50C 0의 x의 0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내가 이거를 곱하려고 봤더니만 여기 우변은 x 플러스 1의 100제곱을 전개해서 나온 식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 50C 0의 x의 50제곱이랑 50C 0의 x의 0제곱을 곱하면 바로 50C 0의 제곱의 x의 50제곱이 돼요. 그 다음 번째 50C 1의 x의 49제곱이랑 여기 앞에 있는 게 50C 1의 x의 1제곱일 거 아니야.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50C 1의 제곱의 x의 50제곱이 돼요. 이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교차되어 두 항의 곱이 x의 50제곱이 되는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번째 항은 바로 50C 50의 x의 0제곱이랑 50C 50의 x의 50제곱을 곱하게 되면 50C 50의 전체 제곱의 x의 50제곱이 되는 거고, 자, 얘네들을 전부 더해준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x 플러스 1의 100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온 x의 50제곱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변에 있는 식들은 50C 0의 제곱부터 50C 1의 제곱 쭉 나열해서 50C 50의 제곱. 이게 x의 50제곱 앞에 쓰여져 있는 개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의 100제곱을 x의 50번째 항의 개수가 얼마냐 물어본 거잖아. 그게 뭐예요? 100C 50이지. 100C 50에 x의 50제곱에 1의 50제곱.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답은 100C 50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117번 문제의 답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몇 번이라고 했죠? 117번이랑 121번이요. 음. 121번 문제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n은 23의 5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3의 4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23의 세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23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3 더하기 1. 자, 이거였을 때 자연수, 이걸 라지 n의 값은 자연수 a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시계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관찰했을 때 1, 5, 10, 15, 1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지. 이게 23이 반복적으로 제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 23 더하기 1 이거에 5제곱을 한다고 하자. 그럼 이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5C0의 23의 5제곱 더하기 5C1의 23의 4제곱 더하기 5C2의 23의 세제곱 더하기 5C3의 23의 제곱 더하기 5C4의 23 더하기 5C5의 1 이렇게 되지. 얘랑 위에 거를 비교해 보니까 뭐가 돼요? 여기 앞에 쓰여져 있는 개수들이 5C0은 1이잖아. 그 다음에 5C1은 5고요. 5C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누어준 10입니다. 5C3은 5C와 같으니 5고요. 5C5는 1이죠. 자, 이렇게 쓱 쓰고 나서 위에 거와 비교해 보니까 이제 똑같죠, 식이. 이해돼요? 위에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라지 n이 뭐야? 이거야, 이거. 24의 5제곱이었던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라지 n의 값은 바로 24의 5제곱이란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a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a의 개수. 결국에 뭐야? 24의 5제곱이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 문장에서 물어본 건 이거였어요.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24의 5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물어본 거야. 약수가 이제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들을 약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약수 구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초등교육과정 중학교 때 배웠지만 중학교 때 이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4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2의 15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뭐야? 지수에다가 1씩 더해준 수들의 곱이 약수의 개수였어요. 그러면 여기 15에다 1을 더한 16, 5에다 1을 더한 6, 2를 곱한
96개의 자연수가 바로 라지 n에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a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21번 문제의 답은 9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질문이 들어온 모든 문제들을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약간 근데 좀 아쉬운 게 개념을 막 빼왔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이게 확 와닿는 문제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좀 문제 구성이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설명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자,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덜 풀려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